안녕하세요. 컴퓨터 음악 소프트웨어 14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에요. 다음 주는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치러지지 않고요. 비대면으로 기말 프로젝트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미디 작업을 배워오면서 퀀타이즈, 벨로시티, CC 조절,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컨트롤러로 VST에 있는 노브 혹은 페이더 등을 컨트롤해보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이 미디 작업을 통해서 반드시 가요 MR을 만드실 필요도 없고요. 사운드 디자인을 만드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미디 작업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사운드를 표현하는 게 기말 프로젝트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고요. 다른 제가 편곡법 수업 때도 믹싱과 마스터링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조금 더 다른 플러그인들과 다른 VST를 사용하면 이런 사운드를 낼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업은 오직 스튜디오 1.5 프라임만을 쓰고 있고 거기에서 제한된 프리전스라는 VST랑 제한된 이펙트를 가지고 있고 키보드 또한 없는 분들을 위한 수업까지 가능해야 돼서 제가 지금 열심히 뚝딱 비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프리전스만을 사용했고요. 여기가 드럼이고요. 여기가 베이스입니다. 잠시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좀 더 열심히 만들어서 그럴싸한 걸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벌써 시간이 새벽 3시가 되고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 짓자 라고 했습니다. 빈약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키보드는 건반으로 찍었다가 신스로 대체를 했고요. 드럼은 오버 더빙을 해서 하이엔 먼저 찍고 킥 찍고 스네어 찍고 들어와서 퀀타이즈 고치고 카피 앤 페이스트 방법을 써서 나름 트랩의 느낌을 내어봤고요. 베이스도 짧은 듀레이션을 가지고 약간 멜로디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마무리 작업을 이제 한번 경험해 볼 텐데요. 일단 키보드 작업하실 때 첫 번째 키보드죠. 물론 꼭 키보드만이 아니라 다른 작업하실 때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이벤트에 바운스 셀렉션이 있어요. 컨트롤 B 키입니다. 바운스 셀렉션을 선택하시면 얘가 이렇게 오디오 파일로 생성이 돼요. 오디오 파일만 클릭해서 들어보면 네, 이렇게 사운드가 뜨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미디 작업까지 마치셨을 때의 목표는 어느 영역에도 피크가 뜨지 않는 사운드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운드를 좀 키워서 올렸더니 피크가 뜨더라. 이건 결코 좋은 접근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크가 뜨지 않는 선까지 벨로시티를 볼륨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 피크가 뜨지 않는 선 안에서 밸런스를 맞췄을 때 드럼이 너무 크다거나 베이스가 너무 크지 않게 조절해 주는 작업을 믹싱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믹싱 과정에 여러분들이 또 경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운스인데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미디 작업으로는 더 이상 건드릴 게 없다. 그때 바운스를 떠서 이 오디오 파형을 가지고 작업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다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완성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빠르게 수정이 가능해야 되고 빠르게 음원을 보내야 되는 게 가능해야 돼서 바로 그냥 미디에다가 넣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바운스 셀렉션 컨트롤 B를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미디 트랙이 오디오 트랙으로 바뀌고요. 이 오디오 트랙에서는 또 이벤트 오디오가 있군요. 오디오 노멀라이즈를 통해서 파형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운스를 뜨면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 송에서 Export Stems라는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베이스도
바운스를 떠보면 이렇게 떠지고, 역시 얘도 솔로로 들어보면 이런 사운드가 만들어지죠. 이때 이 구간 선택 까먹으신 분 있으면 항상 구간 선택 하셔야지 마지막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까요? 알아듣습니다. 이거 이렇게 돼 있을 때 바운스 뜨면 항상 에러 나요. 자, 여기까지 선택하고 송에서 Export Stem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거 할까요? 라고 돼 있으면 내가 베이스랑 키보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뮤트를 풀죠. 네. 송, 스템, 키보드, 베이스. 얘네는 미디예요. 건반이 떠 있는 건 미디고 이렇게 떠 있는 게 오디오입니다. 이렇게 하게 돼서 웨이브 24비트 44.1kHz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운스가 떠져요. 그러면 얘 클릭해서 들으면 키보드만, 얘 클릭해서 들으면 베이스만 됩니다. 만약에 이 앞부분에 소리가 없었다라고 해도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일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믹싱하시는 분께 보내면 이 믹싱하는 분께서 이거를 이쁘게 파일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업을 오디오 파일로 공유할 때 이렇게 바운스를 뜨셔서 스템 선택하신 다음에 보내시면 돼요. 자, 바운스는 아시겠죠? 여러분의 미디 트랙을 오디오 파일로 쉽게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미디 파일에서 직접 해볼게요. 드럼 부분은 지금 이렇게 잡았죠. 오버더빙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작업하실 때도 가능하시다면 예를 들어 이럴 때 제가 권해드리는 건 Duplicate Complete 반드시 Complete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정보가 다 와요. 그래서 얘는 Hi-Hat, 얘는 스네어, 얘는 킥을 누르셔서 트랙을 분류해 주는 거예요. 왜 이 트랙을 분류해 주는 작업을 하냐? 좀 더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하이엔만 남겨두고 얘는 스네어만 남겨두고 얘는 킥만 남겨두시면 돼요. 이 작업이 귀찮으시면 처음부터 얘 트랙 만들어 놓고 하이에 찍고 얘 트랙 만들어 놓고 스네어, 얘 만들어 놓고 킥만 따로 찍으면 이 작업 안 해도 되겠죠? 네, 아주 촌스러운 비트지만 네.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의 채널 스트립과 저는 지금 여러 개를 다운받아서 뭐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믹스 버브랑 채널 스트립만 사용해서 조금 더 얘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보면 채널 스트립을 가져다가 드럼 하이에서 넣으시고요. 그러면 채널 스트립이 이렇게 뜨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드럼 선택, 하이햇 909, 스네어, 베이스 드럼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드럼 안에 들어가서 그냥 무슨 킷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분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랙을 나누시면 훨씬 더 사운드를 매력적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햇을 롤랜드 아마 TR909 거예요. 고음력이 엄청나게 강조되는 909처럼 사운드를 내보면 훨씬 얘가 없을 때보다 사운드가 강조되는 게 느껴지죠. 드럼 킥도 동일한 방법으로 채널 스트립을 붙여볼게요. 채널 스트립 얘 떴습니다. 드럼 와서 베이스 드럼 909 중음역은 깎이고 하이 부분이 엄청나게 부스되고 있어요. 대략 이런 사운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딱히
댐핑감은 좀 없지만 그래도 얘를 써보고요. 또 스네어에 붙이고 스네어도 역시 동일하게 909 스네어로 만들면 로우 부분과 하이 부분 중음역은 놔두고 부스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채널 스트립을 주고 이 안에서 다시 세 개의 밸런스를 따로 맞출 수 있고요. 하이햇은 왼쪽에, 킥은 중간에, 스네어는 하이햇과 킥 사이에. 네. 배치시킬 수 있겠죠. 조금 더 아예 왼쪽으로 조금 더 줘보죠. 네, 한 76 정도 줘야지 멀리 간 느낌이 조금 듭니다. 트랙을 나누면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키보드 같은 경우도 베이스를 먼저 다듬고 올라가죠. 베이스에도 역시 채널 스트립 연동시키시고 인스트루먼트, 베이스, 일렉트릭 베이스 아무거나 하나 붙여보죠. 네, 딱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채널 스트립의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해 보고 역시 키보드에도 채널 스트립 붙이시고 다시 디폴트에서 인스트루먼트 이번엔 역시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피아노로 붙여서 또 하이 부분만 살려보겠습니다. 네, 채널 스트립에는 기본적으로 컴프레서가 걸려 있고 나머지 프리퀀시라던가 EQ 작업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믹싱 작업에서 원소스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뭔가 조금 더 보완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해보죠. 네. 그리고 키보드를 약간 우측으로 빼서 하이햇과 분류하고 베이스는 킥과 동일선상에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가 피크가 뜨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볼륨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고요. 지금은 이렇게 만든 다음에 모든 게 다 귀 옆에서 울리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리버브입니다. 리버브는 저 같은 경우는 포스트에 넣는데 포스트에 전체 리버브를 지금 그냥 통째로 주도록 할게요. 아니다. 이것도 실습을 위해서 하나, 둘, 셋 선택합니다. 드럼 파트,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Add Bus for Selected Channel 선택합니다. 그러면 얘네만 묶인 버스가 떠요. 이 버스 이름 1번으로 떠 있죠. 이 1번을 드럼이라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기능이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버스를 묶은 거예요. 드럼 파트만 조절할 수 있는. 그러면 이 드럼 파트만 조절할 수 있는 버스에 인설트에 믹스를 넣으시고 여기에서 드럼, 물론 얘도 지금 베이스 드럼이랑 다 다르게 잡혀 있지만 이걸 다 했다가 오늘 밤을 살 것 같으니 일단 아무거나 빠르게 넣어 보겠습니다. 퍼커션 스페이스. 네, 너무 과했네요. 드럼 버스
네, 스몰. 아주 마음에 들지 않죠? 네. 이래서 믹스는 리버브는 안 쓰고 가는 걸로 할게요. 네. 아무튼 버스를 묶으면 조금 더 믹스를 하실 때 시간을 버실 수 있습니다. 역시 피크가 뜨지 않도록. 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조금 더 이펙터가 있다면 이거 외에 많은 애들을 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컴프레서 하나만 걸어줘도 사운드는 질감이 굉장히 선명해지면서 두드러지는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훨씬 부드러워졌, 그러니까 선명해졌죠. 피크가 뜬다. 물론 피크 뜨는 걸 리미터로 얼마든지 다 잡을 수 있어요. 리미터 걸어주게 되면 피크가 뜨는 건 얼마든지 다 잡힙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EDM 음악 같은 경우는 피크 없인 비트 없다란 말을 해요. 원래는 피크가 뜨는 정도의 압력이지만, 음압이지만 다 리미터로 잡아서 정말 사람이 이렇게 들썩들썩일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확 끌어올린 작업이에요. 근데 이런 이펙터들이 많다 그러면 작업하고 마지막에 마스터링까지 걸어가지고 훨씬 더 댐핑감 있는 사운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과해지죠. 피크가 뜨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작업은 이런 과정에서 최적의 볼륨과 밸런스감, 그 다음에 저는 사용에 실패했지만 믹스 버블을 사용해서 조금의 공간감을 만든다면 성공입니다. 이거 외에 나는 프리전스에 와서 컷오프만 조절하는 걸 좀 더 이런 식으로 오토메이션을 만들겠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거고, ADSR을 조절한다거나 필터의 모양, RFO를 조절해서 음색을 변화시키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사용하셔가지고 얼마든지 음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을 통해서 반드시 피크가 뜨지 않는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야 되는 건 음원이에요. 원래는 이 영상을 스크린샷을 걸거나 화면을 녹화해서 제출하실 것을 생각했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강의만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게시판에서 본 건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마무리를 엑스퍼트 믹스다운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크가 떠 있는 걸 제가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피크가 떠도 디스토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단은 괜찮아요. 요즘 디지털 장비는 웬만큼 피크가 떠도 디스토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피크가 뜨지 않는 선 안에서 어떻게 강력한 소리를 찾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라고 이 수업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피크가 뜨지 않는 이 사운드도 제가 얘를 꺼놨네요. 피크가 뜨지 않는 이 사운드도 채널 스트립을 끄면 피크가 뜨죠. 이 채널 스트립에서 컴프레스를 걸어준 소리가 이렇게 조절돼서 불필요한 영역대의 사운드가 없어져서 지금 피크가 안 뜨고 있는 거예요. 컴프레서로 눌러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약간 여기에 지금 제 생각에는
컴프레서가 역시 작동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시고 송, 엑스포트, 믹스다운, mp3로 렌더링을 해주세요. 웨이브는 업로드하는데 너무 용량이 많으니까 mp3 44.1에 128비트로 128KB/s로 해주시고 여기에 학번, 이름 써주셔서 제가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OK 눌러주신 다음에 발생되는 영상을 음원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마무리 작업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바운스를 떠서 작업하실 분들 이렇게 뜨면 나중에 이 파일들 스템으로 엑스포트 해가지고 정말 믹싱 하시는 분한테 보낸다던가 마스터링 하시는 분한테 보낼 때 이렇게 뜨시면 되고요. 혹은 작업을 공유한다던가 내가 지금 비트 이 위에 뭐 만들어줘. 미디 파일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오디오 파일을 공유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내 음악에 조금 더 표정을 지어주고 싶다. 음색을 더해주고 싶다. 이펙트에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 중에서 채널 스트립 이용하셔가지고 디폴트에서 있는 셋업만 잘 활용하셔도 거기에 맞는 EQing과 컴프레서 혹은 로우 컷 그러니까 하이패스 필터의 작업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욕심이 좀 더 나신다 그러면 이제 나중 단계에서는 조금 더 많은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작업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하면 이제 거의 미디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중간중간에 잘 안 되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도 수고하셨고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파이널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